마흔자루의 부작용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마흔자루를 시작하면 초기 영양이나 증량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오심, 구토, 설사, 변비인데요. 약간 메스껍다가 한 번 토했다고 이 좋은 약을 못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마흔자루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그리고 마흔자루 관련 최신 뉴스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SNS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마흔자루 맞는 분들 한두 분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은 마흔자루나 위고비라는 막 정확한 이름까지는 몰라도 대충 뭐 그런 주사가 있다 라는 얘기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더라고요. 저도 마흔자루 출시 직후부터 맞고 있고, 약품이 병원에 입고되면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다 나가버릴 정도로 처방도 상당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맞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살이 빠진다, 뭐 배가 안 고프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지만, 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지병이 있는데 맞아도 되는지 등등 걱정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시 2달이 다 되면서 다음 단계는 언제 나오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흔자루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리스트와 3단계, 4단계 출시일까지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흔자루가 어떤 약인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마흔자루는 주 1회 피하 주사로 투여하는 약인데요. 성분명은 터제파타이드라고 하는데, 터제파타이드는 우리 몸에 있는 GLP-1과 GIP 수용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자극해 주는데요. 그 작용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살짝 늦추고 뇌 쪽으로도 식욕 조절 신호를 줘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면서 체중뿐만 아니라 혈당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약이에요. 위고비랑 비교하면, 위고비는 GLP-1 하나만 작용하는 단일 작용제이고, 마흔자루는 GLP-1에다가 GIP 두 가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듀얼 작용제라는 차이가 있죠.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도 마흔자루를 사용하면 체중 감소율이 위고비보다 더 높다는 결과도 보고돼 있어요. 마흔자루를 72주 동안 사용한 임상 연구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이 약 22.5% 정도로 평균 체중 약 15%의 감량률을 보이는 위고비보다 훨씬 강력한 감량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체중을 5에서 15% 이상 감량에 성공할 확률도 위고비보다 1.8배, 2.6배, 3배 이상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계산까지 개선되는 걸 생각하면 체중 감량계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게 과장이 아닌 듯 싶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마흔자루가 1, 2단계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단계, 4단계는 언제쯤 출시될까요? 우리 3단계 입고됐는데 몰랐어요? 출시가 됐나요 벌써? 나 이번 주에 벌써 한 번 맞았는데. 그 4단계는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4단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3단계 7.5mg은 저희 병원에서도 처방해 드리고 있고요. 4단계는 아마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날짜는 11월 4일이나 5일쯤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워낙 품절 이슈가 있는 약이라 원하는 날짜에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확히 원하는 날짜에 약이 꼭 필요하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미리 상의해서 예약을 한다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나요? 실제로 소매가는 뭐 병원마다 다르니까 공급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공개된 자료 같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사용량, 즉 펜 4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출시된 1단계는 28만원, 2단계는 36만원으로 1단계에서 2단계 올릴 때 8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들어온 3단계는 52만원으로 공급을 받았고요. 4단계도 현재 소식으로는 52만원으로 연락을 받긴 했는데, 일단은 선주문이 들어가 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매가는 어떻게 되느냐? 60에서 한 80만원 정도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마흔자루를 맞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마흔자루는 데이터상으로 위고비와 부작용만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2달가량 처방해드린 분들 피드백을 받아보면 위고비보다는 부작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효과가 좋은 약이니만큼 부작용이 있는 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약간 이랬어요 하는 부작용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마흔자루의 부작용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위고비 포함해서 다른 모든 효과적인 약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부작용들 중에서 절대로 맞으면 안 되는 분들과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처방이 가능하신 유형, 그리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투여 방법과 용량 증량법, 중단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작용들에 대해서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마흔자루를 시작하면 초기 영양이나 증량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오심, 구토, 설사, 변비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증상 정도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겠죠. 약간 메스껍다가 한 번 토했다고 이 좋은 약을 못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쓰는 내내 헛구역질하다 실제로 토하고 그러면 막 힘들어서 약을 못 쓰겠죠. 보통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으로 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도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주사 부위가 멍이 들거나 약간 붓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흔자루는 위고비처럼 주사를 맞는 부위에 압박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위고비는 찌르고 약을 쏜다면 마흔자루는 버튼을 누르면 바늘이 탁 나와서 약을 쏘고 후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늘과 그 주위가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멍도 조금 더 들고 약간 더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신경 쓸 만한 통증은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외에도 피로나 트림, 현기증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 이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을 중단하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전 항상 탈모도 설명해 드리는데요. 살이 급격히 빠지면 어떤 방식으로 살을 빼도 일시적인 탈모가 옵니다. 저도 작년에 위고비 쓰면서 탈모를 살짝 겪었는데요. 지금은 체중 감량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탈모는 좋아졌습니다. 앞서 말한 부작용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딱히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다면 용량은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관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의 낭비 없이 약을 쓸 수 있겠죠. 다음, 식사 관리도 중요한데요. 식욕이 떨어졌다고 해서 식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 공급과 운동은 필수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식욕이 없어도 반쯤은 억지로라도 균형 잡힌 음식을 조금씩 나눠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너무 달거나 매운 음식 같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약을 맞는 동안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탈수와 변비를 예방하고, 변비가 있다면 섬유질 섭취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변비가 심하다면 주치의와 상의 후에 변비약을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설사와 복통이 지속되고 전해질 보충 또한 무의미하다면 즉시 약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환자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담석증이나 담낭염 병력이 있는 경우예요. 체중이 급감하면서 담낭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저도 담석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저는 크게 상관없이 쓰고는 있습니다. 원래 심한 체중 감소에는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복통이 심한 경우는 병원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는 중증 위장관 질환과 말기 신부전입니다. 위고비를 맞고 구토나 설사 등에 따른 탈수와 같은 체액 손실로 인해 급성 신손상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와파린처럼 흡수율에 민감한 경구약물을 쓰고 있는 분들인데요. 특히 와파린은 치료 범위가 매우 좁은 약물이라 원래도 영양 조절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드시는 약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주치의가 판단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금기사항 첫 번째로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 두 번째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2형 보유자, 세 번째 만성 췌장염의 병력이 있거나 임신 또는 수유 중이신 분, 네 번째는 심한 약물 과민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혈관 부종 등의 과거력 또는 진행 중인 경우인데요. 최근에 경고사항이 업데이트되면서 주사를 맞은 후 발진, 호흡곤란, 전신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바로 투약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갑상선 수질암과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2형 환자,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췌장염 환자, 담석 및 담낭 수술 병력이 있으신 분, 중증 위장관 질환과 말기 신부전, 심혈관계 질환 또는 병력, 경구 흡수율에 예민한 약물을 쓰고 계시는 분 등은 반드시 그 사실을 주치의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투약 중에는 체중만 보실 게 아니라 최소한 약을 타러 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바디도 해보시고, 평소에 컨디션 체크, 너무 피곤하진 않은지 저혈당 증상이 오진 않는지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흔자로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부작용 체크 영상 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마흔자로는 체중 감량에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모든 효과적인 약물이 그렇듯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부분은 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투약 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지 체크 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닥터빅 김연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